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서울지역 도입 강연을 맡은 서울 천동초등학교 교사 손지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 기자대에 관한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를 담기 위한 용기입니다. 과학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기인데요. 이 용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비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비커를 과학실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학실에는 유리로 된 비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비커도 있고, 미리도 100ml, 50ml, 500ml 아주 다양한 크기의 비커가 있죠. 비커에서 눈금을 읽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눈금과 내가 눈금을 읽는 눈의 위치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높은 곳에서 읽거나 더 낮은 곳에서 읽었을 때 숫자를 잘못 읽을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액체를 섞거나 가루를 녹일 때 사용하는 막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리 막대입니다. 이렇게 비커 속에 유리 막대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유리 막대를 사용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잘 대답해준 친구들이 있네요. 유리 막대를 사용하여 액체와 가루 물질을 섞을 때는 유리 막대의 가장자리에, 유리 막대가 비커의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유리와 유리가 부딪히면서 이것이 깨질 위험이 있거든요. 철을 끌어당겨 철을 분리하거나 철이 들어간 물질을 구별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자석입니다. 과학실에서 자석을 사용해 본 적이 많을 거예요. 혹시 자석을 보관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특히 여러 가지 자석을 둘 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자석을 함께 둘 때는요, N극과 S극이 서로 맞닿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렇게 막대 자석이 있을 때 중간에 반 부러졌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린 쪽이 N극, 다른 잘린 쪽은 S극 이렇게 될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잘리면 새로운 N극, S극, 또 새로운 N극, S극이 돼요. 자석은 양쪽 끝이 N극과 S극으로 항상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시약통에 있는 고체 시료를 다른 시험기구로 옮길 때 사용하는 숟가락 형태의 시험기구예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힌트가 있어요. 숟가락 형태래요. 네, 정답은 약숟가락입니다. 약숟가락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약숟가락은 보관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시약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 나서 꼭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해야 제품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측정된 무게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지시되는 저울입니다. 이것은 어떤 저울일까요? 정답은 전자저울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저울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전자저울을 사용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저울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0점입니다. 0점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가루 물질이나 액체 물질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용기를 사용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용기를 저울에 먼저 올려둔 후에 0점 조절 나사를 누르면 돼요. 그 버튼을 누르면 용기가 위에 올라가 있는 채로 0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루 물질이나 액체 물질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강판을 맞대어 놓은 구조로 손으로 잡아서 강판의 끝으로 물건을 짚는 도구예요. 작은 물체를 다루거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조작할 때 사용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물건을 짚는 도구예요. 과학실에서 물건을 짚을 때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네, 정답은 핀셋입니다. 이렇게 생긴 핀셋 본 적 있나요? 핀셋의 끝은 날카롭기 때문에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실험자의 손을 보호하고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 실험할 때 이거 꼭 끼잖아요. 바로 실험용 장갑입니다. 장갑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가끔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장갑을 잘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마개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공기 압축 마개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페트병에 들은 것을 위에 공기를 압축시켜서 보관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유리병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유리병이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팽창되어서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실험 안전 기구에 대한 과학 퀴즈입니다. 자, 과학실에는 배전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배전반으로부터 들어온 전선과 각종 전기 제품을 연결하는 중간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인데요. 전기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와 이를 덮고 있는 캐비넷 형태가 과학실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배전반이에요. 배전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질 일은 없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과학 퀴즈로 준비했어요. 과학실에서 혹시 이게 보이면 이것은 배전반이구나. 전기가 과사용됐을 때 모든 것을 차단해주기 위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실에서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외부 전원과 연결된 장치인데요. 플러그를 삽입할 수 있게 만든 기구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전기기구 우리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해요. 집에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는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과학실은 특히나 다양한 형태의 콘센트가 있어요. 우리 학교 과학실 콘센트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콘센트인가요? 아니면 과학 실험대에 고정되어 있나요? 또는 바닥에 콘센트가 내설되어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각각의 콘센트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건 여러분이 과학 실험하지 않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실험대에 있는 것은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몰딩이 오래되거나 바닥에 먼지가 끼어서 콘센트 관리가 잘못되면 자칫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마 잘 관리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멀티탭 선생님이 사진 찍어 왔어요. 자, 멀티 콘센트에서 사용 가능한 전격 전압과 전류는 얼마일까요? 바로 찾았나요? 네. 250V에 150A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퀴즈. 자, 250V 15A의 멀티 콘센트에 아래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를 함께 꽂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정답은 사용 가능하다 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전격 전압 보이죠? 그리고 전격 전류 보이시나요? 네. 200에서 240V에 꽂으면 되고 4.5A예요. 그리고 이번엔 모니터 거 볼게요. 모니터는 여기 보이면 0.7A.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는 3.6A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 돼요. 4.5 더하기 0.7 더하기 3.6이에요.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5A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세 개는 하나의 멀티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꽂았을 때 15A가 넘는다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건물 내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사항을 신속하게 알리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보기예요. 혹시 불이 나면 얼른 뛰어가서 이 경보기에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불이 나는 것을 감지하는 기구인데요. 우리 과학실 천장 또는 여러분 집 천장에 이런 게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학실이나 학교 교실에 가면 한번 꼭 살펴보세요. 화재 감지기는요, 화재가 난 것을 감지해 주는데 전기가 내려갔을 때는 얘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럴 때는 아까 본 경보기에 가서 얼른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번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 수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전기기구 관련 실험 안전인데요. 백열 전구를 사용하다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를 빼려던 학생이 전구에 남아있는 열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상을 입었을 때의 대처 방법은? 그렇죠. 화상 입은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거나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학생이 과학 실험 중 화학약품의 증기로 인해서 구역질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실험하다가 구역질이나 어지럼증이 날 때는요, 바로 창문 쪽으로 가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셔야 돼요. 신속하게 바깥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진정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른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선생님께도 바로 말씀드려야 되고요. 학생이 실수로 콘센트에 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모두 빨리 대피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마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해 주실 거예요. 교무실과 119에 신고를 하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2차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옆에 주변에 불날 만한 물건을 치워줘야 돼요. 혹시나 선생님이 당황하시거나 친구들이 당황했을 때 여러분이 딱 정신 차리고 저희 대피해야 됩니다. 교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세요. 시약을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써도 될까요, 여러분? 과학실에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화학약품별로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래 보관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과학실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폐수통에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나 집에서 물금 염산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내가 실험을 하고 난 폐수, 그 액체들은 액체만 보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폐수에서 생긴 고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폐수 중에 침전물이나 고체 형태는 반드시 제거하고 폐수는 따로 액체에 모았다가 전문 수거 업체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나 그런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싱크대에 흘려보내면 큰일 나요. 알겠죠? 과학 실험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안전한 과학 실험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서 학교 또는 집에서 아주 안전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